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송준호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3원계 배터리, 그리고 중국이 잘한다 하는 이산철 배터리. 특히나 최근 중국의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죠. CATL이 리튬 기반의 배터리가 아니라 나트륨 기반의 배터리인 소듐이온 배터리 기술을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배터리 기술은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원계랑 인산철 배터리는 양극 소재를 니켈, 코발트,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 양극재를 썼느냐, 또는 리튬, 철,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인산철 양극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결국 이런 전지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 3원계 배터리는 자동차에 넣었을 때 한 번 충전해서 150km 정도 갔어요. 그때 인산철은 100km도 못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 대비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이 다소 부족했던 중국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에서 나름 탁월한 인산철 배터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해서 500km를 가고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차용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배터리 기술도 보급형, 중급형, 저가형까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의 형태적 이슈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건전지 보시며 AA나 AAA라는 원통형 건전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일본의 소니사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을 때 지름 18mm, 높이가 65mm인 18650이라는 원통형 전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형화하기 위해서 각형이나 파우치형으로 진화를 했고요. 이 세 개의 배터리 기술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다양한 모빌리티나 이런 수요 산업 쪽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배터리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세 가지 배터리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은 현재 파나소닉 한 회사만 유지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원통형 전지만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로는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LG 엔솔과 SK온이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라는 각형 점유율이 작년 기준 77%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대항마로서 특히나 미국의 테슬라가 밀고 있는 4680이라는 지름 46mm, 높이 80mm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LG 엔솔, 삼성 SDI는 이 46 시리즈의 양산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폼팩터에 따른 배터리 시장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이슈로는 이제 차세대 전지, 특히나 그 중에 전고체 전지라고 불리는 것일 텐데요. 지금 여러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만드는 제조 공정이 완전히 지금은 상용 리튬 배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갈 뿐더러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가격이 몇 배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뺏는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이고요. 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영하 100도나 또는 반대로 150도, 20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모든 물질이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배터리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극한 환경부터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부터 선제적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현재 시장을 잠식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꽤 많은 기여를 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슈와 더불어 최근에 핫한 친환경 이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전기차용 배터리가 지금까지 확정을 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배출가스를 규제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시작한 움직임인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만들 때라도 좀 비싸더라도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그게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에 있어서는 결국은 배터리라는 것을 한 번 다 쓴 다음에 버려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예전부터 전기차 산업을 선도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의 사용 이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사용 이력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람도 한 50살 넘어서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며 향후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밖에 없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남아있는 배터리, 지금 다시 사용하려는 배터리의 가치가 얼만큼이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효과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배터리의 데이터 확보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그리고 그걸 최종 재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배터리는 고성능이 되면 될수록 안정성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옆으로 계속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테마입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기술은 기존의 고성능을 포함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 확장하는 방향, 그리고 친환경과 저가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기술 트렌드는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전고체 전지, 리튬 항전지, 리튬 금속 전지처럼 4세대 배터리 기술을 해서 현재의 에너지 밀도가 300Wh/kg을 400 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마저도 실리콘 응급제의 사용량을 늘린다라든가 양극을 더 두껍게 만드는 후막 전극을 도입한다 등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에너지 밀도 40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과거의 30년 동안의 이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핫한 것들이 지능형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 제조 산업이 기존에는 소형 핸드폰이나 노트북용에서 지금은 전기차용으로 발달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규모가 엄청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셀 제조에 있어서의 생산성이나 수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다른 산업에서 예전에 겪었듯이 배터리 제조 산업도 제조지능화라는 이름을 필두로 배터리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배터리의 스마트화, 지능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배터리가 뜨거워졌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전기차 같은 대형 응용 분야에는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배터리 스스로 자기의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것을 빨리 다른 쪽에 노티를 해서 배터리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능형 배터리 기술 개발이 최근 유럽을 필두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배터리 기술인데요.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양극이나 응급 활물질로 먹물같이 슬러리를 만들어서 전극을 만드는 전극 코팅 공정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코팅하기 위해서 양극에는 NMP라는 화학물질을, 음극에서는 물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코팅한 이후에 그러한 솔벤트를 열을 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솔벤트를 날리는 과정이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따라서 미국의 테슬라가 밀고 있는 테마인 습식으로 전극을 만들지 않고 건식으로 전극을 만들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나 공간 투잡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셀 제조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잘 성공이 된다면 배터리의 판가를 한 1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배터리의 친환경 기술은 탄소 배출량 저감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배터리 산업은 엄청 고성장세에서 중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물량 경쟁을 최근 몇 년간 힘겹게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경쟁에서 양적 성장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로 좀 모멘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기존의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서 친환경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진흥형 배터리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이 모두 상보적으로 동반하면서 같이 성장을 잘 해온다면 향후 다음 세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K배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고 상당히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